경선이 아니고요. 이제 공당에서 하는 걸 경선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주선 수준 아닙니까? 한덕수랑 누가 중매를 주선 주선 경쟁을 하고 있어서 주선. 이건 사실 한덕수에 의한 한덕수의 이건 사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면요 부전승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지방선거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을 지역에서 했어요. 했는데 누가 내가 나 됐네 데리고 와. 후보 등록하러 갔더니 아니야 야 위에서 또 누군가가 사천 날려고 그랬어. 그렇지. 제2의 한덕수 네. 지역에 다 뿌리면 그럼 그 제2의 한덕수랑 또 경선해야 되잖아요. 그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가. 식의 공당의 질서와 권위와 스스로의 체계와 이런 걸 다 무너뜨렸기 무너뜨리는 때문에 전 이번에 저 국민의힘의 지금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전 역사에 기록되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믿는다. 그 구성원도 안 믿는다. 네, 그럼 어떻게 네. 됩니까? 해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해산 심판 하지도 않아도 스스로 해산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이 점에서 만약에 공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후보를 뽑았는데 특정한 세력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다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면 그 당의 당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무효소송이고 네. 가처분치고 네. 난리 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게 이제 당이 완전히 분해되는 분란 수습이 안 되는.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후보들은 그 싸움을 수수방관하겠지. 거기서 특정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후보다 4명의 후보 다는 아니겠지만 대선 이후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건데 뭐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예. 이게 뭐 지금도 이게 운동장에 아직 입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동장에 입장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실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면 당원들이 완전 들고 일어났을 그럼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힘도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 그 대선을 관리하라는 관리자 책임에는 말씀하셨지만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나 선수로 뛰겠어 하는 게 있지만 지금 내부에서도 최근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아니 그 정대철 회장한테 그 단일화를 좀 같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심판의 입장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특정 어떤 후보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지원 사격 형태를 계속 가지고 가는 형태의 자기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 내에서 경선 입장에서 심판이에요. 네. 근데 호루라기를 심판을 안 불어야 하겠다는 되는데 거예요. 그렇죠. 이분도 호루라기를 메고 지금 네. 유니폼 입고 한덕수 팀 유니폼 입고 지금 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기는 상황이 후보도 아니야. 그러니까 후보도 이게 아니고. 한덕수도 문제지만 당으로 보면 또 권영세 위원장도 심판으로서 네.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게 총체적인 지금 문제인데 이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뽑고 있는데 당의 중진이라친 사람들이 다 안철수라는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단일 압박을 했던 그 전력이 있고 지금은 조금 더 노골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상 정당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뭐 거의 진단이 끝나는 거 아니냐.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한 번의 우연이 거듭되면 그건 그렇지, 필연이거든요. 필연이죠.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그렇죠. 필연의 저 소멸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난장판 수준인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해질 필요가 있나, 가치 있는 이야기일까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딜러리 경선이 돼버린 이 형국에서 그래도 오늘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일단 2명이 또 나오잖아요. 그 2명 누가 나올까요, 최종적으로? 근데 저는 좀 불쌍해요. 그 2명이 누가 나와도 의미는 그쵸. 없잖아요. 축하 꽃다발 받기가 그치, 좀 그치. 스스로 멋스가지 네, 않을까. 네, 왜냐면 네. 이겼는데 받자마자 전달해야 되니까. 뭐 샴페인 터트리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겼지만 또 한 번 지금 예. 시험을 또 쳐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멋스간데 그래도 꼽자면 저는 1등은 한동훈이 할 것 같고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팬덤이 강하고 또 당내에서도 일반 당원, 일반 네네. 그냥 당원들은 그래도 이 탄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네네. 한동훈 후보 또 거기다 안철수 후보가 워낙 지금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구도면에서의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거로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김문수, 홍준표 이 둘이 이제 윤핵관도 나눠 먹고 친윤도 나눠 먹고 이 당의 표도 나눠 먹는 지점이라 아마 2, 3위로 갈릴 것 같은데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의 우세를 점쳤었어요. 왜냐면 단기전 승부고 이 당의 경선이라는 게 너무 그 가열되게 붙으면 좀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개싸움에 능한 사람이 홍준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잘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더 잘 뭐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깐족을 그러니까요. 그걸 한동훈의 넘어선다니. 깐족 최신 그치. 버전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홍준표 후보가 길을 못 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지지세가 줄어들고 전통적 당원들이 그럼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일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제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래도 김문수를 안정감 느끼고 그나마 저렇게 품격 없이 깐족깐족거리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게다가 한덕수와의 연대가 가장 스무스할 것이다. 거기까지 보면 김문수 후보가 전 2등을 할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3등으로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가 많이 묻혔어요. 왜냐면 깐족의 대표 주자였는데 지금은 꼰대 대 깐족이라고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샌가 그 깐족의 이미지가 꼰대가 돼버린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진짜 말씀하신 앤티크 것처럼 깐족이죠. 이미지는 펴졌다. 앤티크 깐족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신제품 깐족이 이제 이번에 나오고. 신간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훨씬 기능이 뉴월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가지고 네. 거의 제가 보니까 1대1 토론 3시간 했잖아요. 네. 거의 검사 취조실 같더라고요. 거의 아,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거의 피의자로 와서 앉아있는 쩔쩔쩔쩔 매는 모습이 물론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로 대드냐 예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제가 성립하려면 홍준표 후보가 깐족거리는 캐릭터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정희, 박근혜 이런 캐릭터여야지 이 깐족의 역풍이 부는 건데 둘 다 깐족거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역풍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네.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토론에서는 우세를 점하지 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홍준표와 한동훈은 저 MBTI가 좀 궁금하거든요. 둘은 아주 본질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래도 뭘 물어보면 그래 내가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한동훈은 절대 그렇죠. 대답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뭐 이런 거 한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깐죽거리면서 막 피해 나가잖아요. 둘이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에 비하니까 홍준표는 깐죽이 아니라 그냥 버럭. 됐어요 하는 그냥 버럭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한동훈을 지지 못할 것 같고 아니 근데 한동훈을 깐족은 지지하는 맞는데 사람은 깐족은 맞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게 천적 관계를 잘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의 홍준표식의 깐족은 좀 먹혔는데, 약자들, 약자들. 그러니까 좀 점잖고 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 상대로는 깐족깐족거리는 게 이게 통했는데 시원하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한동훈 같은 더 큰 깐족을 만나니까 이 천적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힘을 못 쓰더라고요. 네. 이번에. 아, 거의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 정체 입문하면서부터 거의 그 뭐라 그럴까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잖아요. 180대 1로 이겼대잖아요. 180대 1. 그 기자들이랑 문답할 때도 그렇고 뭐 물어보고 이번에 뭐 SNS에 나와서 거울 치료 당했다 이런 그러니까, 평하는데 너무 본인도 웃겼어요. 그러잖아요. 아, 이게 네. 되게 짜증나는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움직이니까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낡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비해서 그리고 뭐 홍카콜라라고 불리던 시절에 비해서 감각도 그렇고 인식도 네. 그렇고 이게 이제 무뎌졌다. 낡음이 그게 10년 전이에요. 홍카콜라가. 낡음이 드러나니까 사실 이제 좀 격차가 차이가 보였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약간 그 SNL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미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한 후보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자, 근데 예. 한 후보가 근데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고 비웃고 있지만 사실 네.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뭐 그게 어그로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이미지나 홍보 면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들은 그거 뭐 기타를 왜 저렇게 뭐야 네네. 막 이렇게 하고 예. 왜 커피를 마시자 그래? 새우깡. 예, 뭐 하고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제 타임라인도 민주당 편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가져가는 게 어쨌든 중간층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어쨌든 관심을 끌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가 좀 동정 여론도 받은 게 그 홍준표 후보가 저는 해서는 안 될 발언 했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선을 넘어서 예비 후보 토론 때 생머리 얘기를 하고 그 키높이 너무 그리고 인신공격적이다. 고정 속옷 얘기는 예. 질문 안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또 상대를 저도 이렇게 얘기했죠. 괴롭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체에 대한 공격까지 한다는 거는 전 홍준표 그 옛날 깐족 이거 더 이상 유효기간 이제 지났다. 이제는 깐족이 아니라 완전히 상대방의 그 완전히 결례를 넘어서는 그렇죠. 인격 네. 모멸까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너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 세 분이 또 평론을 하시면서 다 같은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국은 도토리 키재기다. 녹인 개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뭐 듭니다. 여러 방송 가면 물어보는 저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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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 탄핵 이게 근소하게 갈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비동선 할 때 보면 그
탄핵에 반대하는 게 한 60 되는 것 같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그래도 탄핵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가 한 40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으면 한동훈 후보가 2강에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어쨌든 3대 3대 3을 나눠 먹고 여기서 서로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철수 후보가 한 5%밖에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홍준표, 김문수도 사실 30대 30에서 여기가 29 나오고 여기가 31 나오고 이런 상황이 네네.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갈지는 굉장히 뭐 근소한 차이로 네.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근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제 한덕수 그렇죠. 기다리고 대행과 있다. 결승전을 네. 해야 이제 우승컵을 네. 얻는 거기 때문에 예선에서 그렇죠. 이겼다. 예선 아니, 통과죠. 아. 예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승컵하고 꽃다발 받고 바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예. 돼버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단독 하나 나왔는데 아, 아이고, 네. 우리 단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뭐 이제 방송하는 그 과정에서 단독이나 어떤 속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방송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하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